자, 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해서 할게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에요. 난 이게 수업 시간에 미리 얘기하지만 이 수업이 뭐 내가 여러분들 상대로 하는 뭐 이렇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찍는 인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것들만 내가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고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공통점, 차이점은 뭐 많잖아. 뭐 여러분들 뭐 규칙이 있냐, 규칙이 없냐, 뭐 그리고 뭐 수량화된 통계 자료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뭐 그다음에 감정 이입을 하냐, 하지 않느냐, 직권적 통찰이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열심히 외우지. 왜냐면 대부분 다 교재들도 차이점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 심지어 인강들도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차이점을 가지고 틀리는 사람들은 없어. 그럼 뭘 틀리냐? 공통점 물어보면 틀리는 거야. 왜? 차이점은 봐서 암기를 잘해서 외우고 있지만 공통점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공통점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잘하면 되는 건데 또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기 싫어하잖아. 사탐은 암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해 과목이야. 그러면 잘 보자 한번. 공통점 첫 번째. 경험적 연구 가능하다. 잘 봐, 여러분들. 내가 매번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경험적 연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거야. 모든 과학은 존재하는 사실을 근거로 할 때 그게 바로 과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을 하고 있는 거야. 뭘 한다고, 여러분들? 바로 사회과학. 그런데 잘 봐, 여러분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질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양적으로 하는 연구는 사회과학이지만 자연과학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 여러분들 통계화된 자료를 사용해서 규칙을 찾는 방식. 반면에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자연과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보통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잖아. 중요한 거는 공통점으로 이 둘 다, 이 get이 아니라 이것이 둘 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이니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앞전에 보면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도 공통점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꼭 기억해도 사회현상, 자연현상, 모든 과학은 경험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또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질적 연구도 존재했던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지. 다만 그것을 만들어낸 행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 부분으로 접근할 뿐 실제로 존재했던 현상으로서의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꼭 기억해두고 두 번째, 인간의 주관적 심리적인 연구가 가능하느냐? 당연히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를 연구하는 게 질적 연구니까 양적 연구는 심리적인 부분이나 주관적인 부분을 연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적 연구도 심리적인 부분 연구에 다만 잘 들어 꼭 기억해오고 심리적인 부분조차도 양적 연구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질적 연구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자들이 갖는 주관적인 부분들에 어떤 규칙이 없어 되게 랜덤한 거야. 반면에 양적 연구는 그 주관에도 가치 또는 심리적인 부분에도 뭐가 있다고? 규칙이 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예를 들게. 뭐 있어, 여러분들? 소득이 높은 집일수록 뭐가 높다, 여러분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잘 봐. 이 만족도, 여러분들 어때? 심리적인 거야? 아니면 물질적인 거야? 만족도 자체는 상당히 심리적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만족도가 무엇에 비례한다? 개인의 소득에 비례한다. 즉, 만족도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뭐로 설명하는 거니? 지금 소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규칙화시켜 설명하는 거야.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식사 횟수가 많은 가족일수록 부모와 자식의 친밀감이 높다. 부모와 자식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어때요, 여러분들? 심리적인 건데 이런 것도 규칙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 기억해. 양적도 질적 연구처럼 심리적인 부분의 연구 가능하다. 다만 그것조차도 규칙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봐. 질적 연구는 어떤 사회 현상을 대상자인 행위자, 그러니까 이건 연구자가 아니야.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연구 대상자, 즉 행위자의 심리적인 부분 또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를 통해서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그래. 아, 저 현상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한 거야. 이게 질적 연구지.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을 설명하는데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을 막 개입시켜. 응? 막 개입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도 의사고, 그치? 그리고 엄마도 의사야. 근데 그 집 애가 공부를 못해. 그걸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얘는 엄마 아버지에 대한 반항 심리 때문에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쪽으로 몰아가.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엄마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 다만 그 친구가 공부를 못했던 거는 그 친구는 의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했고 또 그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유롭게 그거를 허용하다 보니까 애가 성적이 안 좋아.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연구자는 내가 볼 때는 제가 왜 공부를 못하고 엄마 아버지도 다 의사인데 저건 분명히 엄마 아버지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연구를 몰아갈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도 가급적이면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서는 안 돼. 양적이건 질적이건 연구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이거를 연구 대상자의 주관을 분리한다와 연구자의 주관을 분리한다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잘 기억해, 여러분들.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을 분리시켜. 알았지? 양적 연구는. 두 번째,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 즉 행위자의 주관을 분리시키지 않아. 이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다. 그런데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 연구자의 주관은 가급적 배제시킨다. 왜? 연구자의 주관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자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은 연구자의 주관은 가급적 배제한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 탐구 과목은 암기 아니다. 이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설명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풀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다.